35살에 경제적 자유 이루셨다고 하고 예. 그 비결, 그러니까 가장 부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 뭘까요? 이게 어떤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철학을 가졌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 투자자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ROE를 올렸어요. ROE, 시간 투입 대비 예. 리턴이요? 최대한 안전하면서 고 ROE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부동산이 저는 임대 사업이 예전에 쉐어하우스 지금도 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쉐어하우스로 돈을 벌고 나서 느꼈던 거는 네. 이거는 확실히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정신적으로 갈리는구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저도 쉐어하우스 저자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돈은 정말 잘 벌어요. 쉐어하우스로 연평균 187%까지 찍어봤어요. 수익률을. ROE가 187%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임대 사업을 했을 때가 제가 이제 월세 투자니까 15%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0%짜리 임대 수익률 아파트를 사서 셀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하니까 대략적으로 15%까지 나왔었고, 그러다가 쉐어하우스라는 걸 알아서 쉐어하우스를 했더니 임대 수익률이 25%가 찍더라고요. 엄청나네. 이야 이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4년 만에 원금 회수가 끝나는데 내가 뭐하러 주식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주식을 비중을 확 줄이고 이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왜 내가 집을 사서 해야 되지? 전대차로 할 수도 있잖아. 다시 재임대. 전대차로 했더니 187%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제 자본을 거의 조금 들이고 쉐어하우스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몇 개를 가지면 거의 웬만한 대기업 직장 월급만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쉐어하우스 했을 때 550인가 들어왔었어요, 현금이. 그리고 그때 프랑스랑 영국을 돌고 왔는데 분명 여행을 하고 왔는데 돈이 더 늘어있었어요. 첫 경제적 자유를 그때 누렸던 거예요. 그게 30살이었었거든요. 야, 그때 느끼셨네요. 네.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돈이 늘어나 있어. 네, 30살에 경제적 자유를 느끼고 나서 됐다.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로 돈 버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거에 영원한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고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책으로 쓰고 나는 대신 다음 미션을 하러 가자. 이래서 정리를 했죠. 정리한 것 중에 뭐냐면 돈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라는 것도 노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돈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이 들어가요. 세입자가 6개월 단위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았고, 그 다음 ROE로는 이제 뭐 아파트 투자라던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정말 로또를 많이 맞았죠. 이렇게 된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공통점은 뭐였냐면 최대한 에너지를 조금 써야 된다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나의 노동력이 조금 들어갔을 때는 ROE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냥 임대 놨으면 ROE 10%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수고를 들였기 때문에 ROE가 25까지 올라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루에 직장 다니는 시간 빼고 여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4시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남죠. 네, 그런데 그 4시간을 가지고 친구를 만난다던가 뭐 유튜브를 본다라던가 뭐 TV 본다라던가 이러면은 그마저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평일에 직장 다닌 거 외에는 남는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 퇴근하자마자 바로 가방을 집에다 던지고 노트북 가방으로 바꿔서 나와요. 집에 있는 순간 사람이 퍼져버려요. 맞아, 나태해지거든요. 없던 피로까지 와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얼른 나가가지고 버거킹 가서 햄버거랑 콜라 마시고 커피를 하나 시키면 6,000원이면 돼요. 한 다음에 옆에 카페 가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노트북 가지고. 아니면 스터디 카페, 좀 어떤 나라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하루 8시간을 일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그때 저는 이제 글 쓰는 일들을 했었는데 글 쓰는 일을 집중했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기술이 쌓이면서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고 효율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이 대본 쓰는 일로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도 못 벌었다 치면은 어떤 때는 이걸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가지고 현금은 계속 뽑아내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하루 8시간 평일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일 못합니다, 절대. 그렇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다 해주자. 그 조건으로 그냥 다 해주고 대신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맞아. 빠져나왔고, 회사도 직장이랑 웬만하면 가까운 데 살았고. 제가 이화여대 앞에 직장이었었는데 이화여대 앞에 사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래서 좀 나와서 여의도에 살았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출근 시간도 아끼고 좀 비용이 들어도 출근 시간 가까운 게 훨씬 더 절약이 돼요. 이동하는 시간 줄이는 거. 그래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거예요. 시간 확보하라. 그거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돈은 돈을 만들어내고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뽑아내고 돈이 일하게 하고 두 가지를 조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원래 성공해요. 원래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둘 다 되면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너무 쥐어짠 스타일이고 7년만은 좀 너무 빡셌던 것 같고 한 10년, 한 13년 좀 넓게 보시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챙길 거 챙기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7년 만에 돈 벌었다는 걸 자랑하기 싫은 게 너무 많이 잃었어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압축하고 그쵸. 나면은 친구들이랑 모임 제대로 했을까요? 인간관계 다 버리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연애 제대로 하고 뭐 했겠어요. 다 맞아요. 못하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버리고 극단적으로 했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해본 사람인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ROE 속도 조금 떨어뜨려도 사회적 기부도 좀 하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숨도 좀 쉬면서 해도 된다. 맞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건강 갈았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한데 4일 동안 한 17시간 잤나? 적응이 돼서 이렇게 살긴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추천하질 않아요. 맞아요. 예, 못 견딥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기브앤테이크.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생각을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신기루에 가까운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경제 쪽에 뛰어들었던 이유도 네. 15살에 아버지가 사업을 너무 잘했었는데 금융기법에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던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방에 현금 1억 있으면 부자라 그랬었어요. 네. 현금 1억이 어떻게 보면 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10인텐 클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안에 10억 모으기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그러면 4억으로 원룸 하나 짓고 3억으로 좋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3억 가지고 예비금으로 쓰고 경제적 자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10억이면. 그랬구나. 와.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다 가능하던 게 10억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상황은 30억이어도 맞아요. 과연 이게 경제적 자유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30억을 모으고 50억을 모았다 한들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돈을 벌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말인데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경제적 자유라는 기준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잡고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30억이 경제적 자유라고 했던 이유는 30억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얼마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집이라는 거를 존재하는 걸 하나 확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서울 강남에서 살아야 겠다 그러면 30억 가지고 경제적 자유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고 영원히. 지방에 그냥 좀 살기 좋은 데 살면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이거를 배당이든 이자든 임대든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영원의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인데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한 달에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월현금 흐름이네요. 예. 예. 그럼 제가 예를 들어 30억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 1%짜리를 넣으면은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현금이 들어가고 ROE가 1%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엉망이라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내가 ROE를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 그러면은 3억을 가지고도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배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얼마나 효율 좋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배당주 10%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10%겠지만 내가 굉장히 저점의 주식을 샀고 그리고 이 기업이 배당금이 계속 성장하면서 나날이 주가랑 배당금이 올라가면은 저는 그 한 10년 뒤, 20년 뒤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30%짜리, 50%짜리를 쥐게 된 거예요. 와. 그럼 굉장히 소액으로도 경제적 자유가 끝난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저도 영상 올린 적 있는데 버핏 코카콜라 배당 수익률이 50%인가? 맞아. 진짜 사기예요. 그냥 아니 원금 1억 넣었는데 이자로 5천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맥커리 인프라가 한국에서도 2011년만 해도 3,500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 이게 300원인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도 10%좀 안 네, 됐지만. 좀 안 됐지만 네. 근데 지금 배당금이 800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그때 샀으면은 배당 수익률 25% 정도 나오는 25%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노후하는 은퇴 시기는 뭐 한 60세다라 봤을 때 그럼 지금 앞으로 한 20년, 30년이 남아 있는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액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식들이 널려 있다라는 널려 거죠. 있죠. 지금도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했지만 시선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지금만 지금 당장 경제적 자유.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20년 뒤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일부러 배당률 그 차트 볼 때 ROC라 그래가지고 버핏도 꼭 ROC로 표현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딱 그 샀을 때 기점으로 지금. 예, 그쵸. 그런 거 저도 사요. 그러면 이제 향후 그게 예상되니까. 예. 말씀하신 스타벅스도 지금 배당률 3%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 5년 전에 샀어도 배당률 5, 6% 이상 되고 막 예. 이렇게 되니까 또 지금 사면 또 나중에 가면 배당률 또 늘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당겨서 사게 되는 개념이 되는데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스타벅스의 주가를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주고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넉넉히 주고 난 다음에서 한 5년 이상부터는 그 뒤부터는 내가 이제 시간의 프리미엄을 역으로 먹어가는 거죠. 나한테 오는 거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저도 예. 이제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쯤 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보면 이제 욕심이 끝이 없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의 원동력
목표는 뭐예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나요? 달성을 하면은? 이 경제적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네. 몸을 엄청나게 갈아서 이제 돈을 네. 벌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막 퍼져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황장애 올 뻔할 때까지 일한 적도 있었어요. 납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저만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뭘 했냐면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고 돈 되는 거 하나 하자. 아 맞아. 네, 그러면서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 제작사를 만들어서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제 이거는 하고 싶은 일인데 대신 단점은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당장 돈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수익 나는 일도 하나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렇게 강조하시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현금 흐름 나오는 사업 하나 하나. 하나 하고 싶은 사업 하나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몸이 더 바빠지는 거죠. 야, 그래도 그게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네요. 그쵸. 그쵸? 그래야 좀 내가 이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하고. 안 그러면 제가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쪼우겠어요. 아. 좀 빨리 영상 만들어라 맞네. 막 쪼을 건데 맞아, 돈 되는 거 해라 네, 말이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만들어라. 그러나. 여유 있게 천천히 잘 만들어라. 무리하지 마라. 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야, 그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랑 비슷하네요. 현금 흐름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주식에서도 무리해서 실수 안 할 수 있게. 그쵸. 똑같은 거죠. 비슷한 네. 거네요. 아,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책에 쓰여있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하면 7년 동안 제가 별의별 방식으로 아. 재테크를 다 해봤는데 7년 언제부터죠? 네. 그러면 대략? 실질적으로 돈 번 거는 2014년 이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 네. 그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7년을 준비한 기간이 있어요. 음. 실질적으로 14년이라 봐야 되겠죠. 음.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주식을 잘하면 돈 번다, 부동산을 잘하면 돈 번다, 이제 그런 확률적인 돈 버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갈아서 가장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난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맞아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썼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책들은 아니에요. 편하게 쉽게 돈 벌고 싶다. 그런 책은 아니긴 한데 나는 정말 간절하다 싶은 네.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또 분명히 아, 있을 있어요? 테니까 난 진짜 힘들더라도 한번 분명히 진짜? 그런 분들 네. 절실한 분도 있을 있을 거거든요. 거예요. 저도 네. 분명히 그랬고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한테는 소장님 경험담이 싹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유튜브 전인구 소장님 채널도 있으니까 제가 네.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놀러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